시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10월 22일 김정태 전기기관차 윤활기업소를 찾으시어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김정태 전기기관차 윤활기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노동계급에게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감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키워주신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지하전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우리 윤활기업소를 찾아오시오 당 장관 이른들까지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 때 대한 가업도 주셨습니다. 그 후 그 형성안도 지도해 주시고 개발과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22일 우리 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오시오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대로 만들 수 있은 비결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들이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믿고 달라붙은 데 있다고 하시며 정말 가분한 평가를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이날 자신께서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대단히 중시한 것은 영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들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전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이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만족 속에 보아주시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지하전동차의 내부에는 의장품을 비롯해서 모든 요소들마다의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의 다심한 사랑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당시 객차 바닥에는 매끈매끈한 그 깔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지하전동차에 몸소 오르시어 객차 바닥을 몸소 만져보시면서 바닥에는 껌보 깔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또 천둥 손잡이를 만져보시면서는 그 산뚝산뚝한 감이 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는 가죽이나 껌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고 또한 개별 손잡이를 두려워줘야 한다고 정말 요소요소마다의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어부의 사랑 속에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지하전동차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15년 11월 지하전동차의 시운전도 몸소 지도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지하전동차의 성과적인 시운전을 지도해 주시면서 수입병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확증해 주었다고 정말이지 우리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세계적 수준의 지하전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평양 지하철도에서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들이 달리게 하자고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지난 기간에 그 성능이 더욱 개선된 여러 편성의 지하전동차와 함께 육축 여러 중기관차 그리고 세형의 객차를 비롯한 여러 차량들을 대작 완성하는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을 명줄로 간직한 김정태 전기기관차 윤활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금 단주항연의 제8기 제14조론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철도 운수와 수도의 여객 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이를 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각지의 축산기지와 여러 단위들에서 더 많은 고기와 알, 젖제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염소기르기를 비롯한 축산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함죽은 평풍덕 염소 목장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올해 들어와 방목 조건이 유리한 흥봉지구에 2개의 분장을 내오고 수백 정도의 자연 풀판도 새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젖가공 설비의 배풍 능력을 1.5배로 높이고 농축 시간을 단축해서 젖가루 생산량을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늘렸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젖 생산량을 수십 톤이나 더 늘렸습니다. 특히 젖가루 생산량을 1.8배나 늘려 고난의 다가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목장에서는 젖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우량 품종의 염소 확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우량 품종의 염소를 수십 마리나 더 늘려 젖 생산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지금 시기는 집중 쌍지기 시기입니다. 현재 목성이 좋고 전량이 많고 쌍태률이 높은 좋은 개체들을 골라서 10 내지 15마리 무리를 지어가지고 인공 수정시키는 방법으로 우량 품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방목 시간을 여름에는 7시간 정도 했다면 지금은 10시간 정도 방목을 하고 들어와선 도토리를 비롯한 돋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사이 온도가 심하기 때문에 목장에서는 계절적 조건에 맞게 염소 사양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다음 해 젖 생산과 새끼 염소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재령군 안의 농장 청년분조 청년 작업반들에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군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의 경제적 유익성과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을 청년분조 청년 작업반원들에게 잘 알려줘 그들이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벌방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풀엄천이 좋습니다. 이에 맞게 주정부의 인공 풀판을 조성하고 여기에 염소가 잘 먹으면서도 영양가치가 높은 군안의 농장 청년분조 청년 작업반원들은 선진 축산 기술을 습득하고 앞선 사양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풀 먹는 집짐승들의 번식률과 증체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유용동물들을 증식시키는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온 황해북도에서 올해에도 많은 꽁과 새끼노루를 기원했습니다. 유용동물 보호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린산군, 윤탄군, 신계군의 근로자들은 계절에 따르는 모기본층 확보를 비롯한 생육조건 보장에 힘을 놓았습니다. 소흥군과 수안군, 곡산군에서는 사양공대요를 잘 꾸리고 선진적인 사양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해서 알과 새끼 나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도안의 시군들에서는 꽁과 노루를 산들에 놓아주었으며 동물들이 야외 조건에 수능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을철 위생월간을 계기로 여러 단위들에서 자기의 손으로 우리 일터 우리 마을을 더 환하고 문명하게 꾸려갈 자각을 지니고 고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촌구역에서 가을철 위생월간 사업을 계기로 구역 안의 도로와 휴식장소들의 면모를 일신시킬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에 일꾼들부터가 앞장서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완강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촌구역에서는 이번 구시월 가을철 위생월간을 맞으면서 북송일동을 비롯한 8,000여 평방의 도로 포장을 새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복남공원을 비롯한 인민들이 문화 휴식장소들인 구역 안의 7개 공원에 대한 우리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구역에서는 최근에 도로의 화단과 화대를 많이 조성한 데 맞게 화초 온실을 새롭게 개건 확장해서 원림 녹화에 필요한 화초를 사계절 중단 없이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서성구역에서는 일꾼들이 담당한 거리와 마을 공원들에 나가 지대적 특성에 맞는 꾸리기 계획을 세운 데 기초해서 공원과 휴식토, 놀이터들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어 아름다운 원림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의 화단과 화대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거리의 풍치를 더욱 돋구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국제여객 차량대에서도 단계별로 일터와 문화후생 시설들을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분기 있게 내밀어 군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가목들로 구루 바꿈을 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생땅이 드러난 모든 것들을 말끔히 찾아서 녹지를 입히기 위한 사업에 기본을 두고 기업소 군에 있는 공원 구획을 새롭게 일신함으로써 이곳 일꾼들은 대중 속에서 제기되는 창발적인 의견들을 위생월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기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면서 보다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 성과를 이룩하고 저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평양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우리 탁구 선수들을 따뜻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여러 단계의 경기들에서 세계적인 탁구 명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여자 단식 종목에서 단연 1위를 쟁취한 김금영 선수도 있습니다. 대견하고 장한 딸을 얼싸안는 김금영 선수의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철없는 막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 금영이가 세계의 하늘가에 공학교를 휘날리는 원수님의 장한 딸이 되고 우리 저국의 딸이 됐다는 걸 생각하니 정말 기쁨이. 김금영 선수의 아버지는 리과대학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의 집은 평양시 은정구역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탁구 선수단 단장으로 갔던 조정철 탁구협회 서기장은 지난 1980년대에 세계 탁구계의 이름을 날린 공훈체육인입니다. 우리 팀의 김혁봉 책임감독 역시 2013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 혼성복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를 만나 뵙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세계적인 탁구 선수였습니다. 이번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는 20여 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2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탁구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 것으로 해서 현재 세계 탁구계를 독점한 것이 대부분 아시아 선수들이라고 볼 때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2024년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사실상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도 맞먹는 경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금영 선수는 세계적인 탁구 명수들과의 여러 차례의 대전에서 시정일관, 침착성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높은 기술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자 단식 16강자전에서 김금영 선수는 세계 순위 4위에 있는 중국의 왕예적 선수를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특별히 전문가들의 초점을 모은 것은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 팀과의 대전이었습니다. 10월 8일 김금영 선수와 중국의 선용사 선수 사이의 경기가 비라인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선용사는 현재 세계 순위 1위에 있는 실력이 매우 강한 탁구 명수입니다. 김금영 선수는 강한 상대 앞에서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서 선용사 선수를 3대 1로 이겨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탁구 명수들을 연이어 이기고 세계 탁구계의 혜성같이 나타난 김금영 선수의 경기 방식이
여러 나라 탁구 전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습니다. I want a congratulation for Kim. The best long 어느 한 나라의 탁구 전문가는 조선의 김금영 선수는 특수한 선수다. 그의 긴 콤보 거무와 차단 경기 방식에 대해 많은 선수들이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의 탁구계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한 어느 한 평론가는 김금영의 훌륭한 경기 모습은 관중들과 상대 선수들로부터 찬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하면서 김금영의 경기 성과는 개인적인 승리일 뿐 아니라 서로 단합하여 약하게 본투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는 조선 탁구팀이 지닌 정신의 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드디어 아시아 탁구계의 최강자를 결정하는 여자 단식 결승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와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 사이의 경기. 당시 카자흐스탄의 비라인 경기장은 결승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관람자들로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는 왼손 가마잡기 선수로서 빠른 이동 능력과 높은 방어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결승 경기인데 현재 경기 점수는 9대5로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가 앞선 상태입니다. 네, 점수를 올리는 김금영 마지막 점수에 이르렀습니다. 10대6.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다양한 최너키와 위력한 방어, 뒷면 특수 고무판에 의한 불의적인 강타로 훌륭한 경기 모습을 보여준 김금영 선수였습니다. 결국 결승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김금영 선수가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를 3대1로 다승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는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식 종목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조선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잡은 탁구채, 그가 날린 하늘 하늘의 탁구 아래는 조국의 명예를 걸머진 주체조선의 체육인의 애국심과 필승의 신념이 재워져 있었습니다. 전세대 체육인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고상한 체육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선수들이 온 세계 앞에 조선의 탁구 실력과 불굴의 체육 정신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훈련하여 다음 경기들에서 우리의 공학기를 더 높이 휘날리겠습니다. 지금 체육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연이은 성과들은 우리 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있으며 당주학년의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연말 결석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신심, 고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인들의 고귀한 애국정신과 체육열의를 다시 한번 북돋아준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국제경기들에서 이기고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 깃발을 휘날린 우리의 믿어온 체육인들, 진정한 애국자들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훌륭히 키워낸 부모님들과 감독들에게 축하의 인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시다.
지금 온 나라가 체육 부문에서 이룩될 앞으로의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9일 가자지대의 중부와 북부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들에 대한 공습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공습으로 70여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자바리아 피난민 수용소에서는 이스라엘군이 땅크들로 병원을 에워싸고 야만적인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اطفال كثير صاب اشلاء كثير شهداء كثير جرحى كثير يعني مش هيك يعني يجي يقول لك فيها يعني عياده في اطفال يعني الحرامات كلها محروقه الفرشات ملابس الاولاد كلهم محروقين يعني اولادي اكبر ولد عندي 10 سنين 지난 16일에는 가자지대의 남부 지역에서 하마스 지도자 예히야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무력 침공이 개시된 이래 가자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팔레스티나인 수는 42,519명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반적 지역에서 17일 폭우와 큰 물에 의한 피해가 났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된 폭우와 큰 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많은 주민들이 소개됐으며 2,0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솔길이 파괴돼서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리버르노즈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여러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7일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가 대륙의 18개 나라에서 전파되고 있으며 의진자 수는 42,438명, 사망자 수는 1,10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99% 이상이 아프리카의 중부 지역 나라들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대륙적으로 3,051명의 의진자와 50명의 사망자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해양학자들이 최근 태평양 수역의 바다 밑에서 희귀한 바다 생물종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열수구에 대한 조사 과정에 그것에서 여러 바다 생물종들을 새로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류화물이 풍부하고 폐하값이 낮은 환경에서 최고 2m 길이로 자란 고리마디 동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 2,500m 깊이까지 들어간 학자들은 로봇 팔을 이용해서 화산 용암을 파헤치면서 새로운 바다 생물종 표본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바다 생물종들의 분포와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바다 밑 탐사를 더욱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남부 지역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전반적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17시까지 더 빌러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강원도와 함경남도에서 평균 15mm 이상으로 제일 많았고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선 5mm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10월 하순 평균 강수량이 15.7mm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내린 비가 10mm를 넘는 것으로 해서 적은 양이 아닙니다. 오늘 백두산에서의 기상 상태를 보면은 오후부터 점차 흐리면서 안개가 끼고 눈이 내렸습니다.
이곳은 향도봉과 비루봉에서 12시 40분경에 촬영한 자료들인데 이때 바람은 북동풍이 초당 7m 정도로 불었고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5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당시 눈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어제보다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백두산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10월 23일 수요일 상강입니다. 상강은 24절기 중에 18번째 절기로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기온은 계속 내려가고 날씨가 더욱 차진다고 하지만은 현재는 온화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동서해안의 국부족 지역에선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이 예견되므로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서부와 량강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특히 백두산에선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강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5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질 것이 예견되므로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비롯해서 면역이 약한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1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조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와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서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선 북서풍이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후에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추락해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